빈민촌에서 홀어머니와 사는 한 초등학생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그날도 시험에서 빵점을 받았고 주변 아이들은 비웃으며 그 아이를 조롱했습니다. 화가 난 아이는 주먹을 휘둘렀고 그 결과 상대 아이가 크게 다쳐서 어머니는 학교 교장실로 불려가게 되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아이의 폭력뿐만 아니라 성적도 문제라며 F가 가득한 성적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이의 엄마는 어떤 기분일까요? 학교에서 나오는 길에 엄마는 아이에게 말해요. 넌 실패할 아이가 아니야. 넌 성적도 올릴 수 있고 성질도 죽일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그러자 아이가 난 멍청이에요 라고 말해요. 그 말에 엄마가 단호하게 말해요. 아니, 넌 똑똑해. 아직 그 똑똑함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야. 이 아이의 이름은 벤 카슨으로 세계 최초로 머리와 몸이 붙은 샴쌍둥이를 성공적으로 분리하여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얻은 신경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벤 카슨 의사는 오늘의 자신을 잊게 한 것은 어머니의 말과 일주일에 2권씩 읽었던 책 덕분이라고 말했어요. 영화 타고난 재능은 벤 카슨의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교육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그 이야기를 제 생각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영화에서 벤 카슨의 엄마는 성적이 오른 아들에게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또 얘기해요. 엄마, 난 멍청해요. 그러자 엄마는 너는 멍청하지 않아. 너 머릿속엔 온 세상이 들어있어.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보면 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벤이 하루는 의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넌 이 세상에서 너가 원하는 건 뭐든지 될 수 있어 라고 대답해줘요. 쾌적하고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지만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아이와 폭력과 마약이 일상인 흑인 빈민촌에서 자라지만 넌 똑똑하다. 내 머릿속엔 온 세상이 들어있다.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 중에 누가 더 잘 자랄까요? 벤 카슨이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들은 그가 대학생이 되어서도 의사가 되어서도 인생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릴 때마다 길을 보여주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저 엄마는 자존감이 엄청 높은 사람인가 보네. 보통 사람이 저렇게 하기가 쉽겠어. 그런데 벤 카슨의 엄마는 고아로 보육원에서 자랐고 13살의 남편과 결혼했지만 남편이 중혼자의 마약 거래까지 해서 이혼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도 느끼자 아이들을 생각하며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벤 카슨의 엄마는 정신과 상담 중에 자기는 글을 읽고 쓸 줄도 모른다며 아이들이 자기처럼 멍청하게 돼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될까봐 겁이 난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 엄마는 아이 앞에서는 너는 절대 멍청하지 않다 라고 큰소리 쳤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이들이 자기처럼 될까봐 두려워하던 평범한 엄마였어요. 제가 보기에 그 엄마가 자식을 위해 한 행동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TV를 끈 것도, 일주일에 2권씩 강제로 책을 읽힌 것도, 평생 자식 마음의 등대가 되어줄 말을 해준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행동은 바로 자신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만큼 정서나 심리가 중요한 직업이 있을까요? 엄마의 정서가 안정되지 않으면 아이를 왜곡된 시선으로 볼 것이고 그 정서는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얼마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영향이 아이에게 갈까봐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영향이 갔기 때문에 제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렇게 학습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낮은 자존감,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아이가 가장 행복할 때는 부모가 행복할 때라고 합니다.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의 행복을 희생하는 대신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먼저 챙기는 건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아이를 위해 저의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이야기를 공유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이표 공부의 낙수맘이었습니다.